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한전 KPS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강하게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관련된 자회사인 한전 KPS의 흐름도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국전력의 상황 한번 봐볼까요? 금일 한 4%가량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전 KPS 역시 한 2%가량 상승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일은 한전 관련된 이 기업들이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관련된 최근 이슈가 나와 주었습니다. 오래된 내용이긴 한데 또 계속해서 체코 원전에 대한 일정이 다가오면서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고 또 한수원 하면은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가 있죠. 특히 APR 1400에 관련된 이 내용이 굉장히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오늘 자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총선이 있었죠. 그래서 이 민주당이 또 승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지난 정부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고 앞으로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구간이 6월과 또 다가오는 선거가 또 있죠. 미국의 대선인데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통해서 한전 KPS가 또 어떠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금일 모조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관련된 이야기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인데 이 산업통상자원부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통상자원부의 장관이 이 다음 주에 이 체코를 찾아갑니다. 또 한수원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6월에 결판이 난다라고 했죠.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규모 자체가 30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한 금액이다. 이 부분이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원전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 팀코리아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의 한전도 포함이 되죠.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이 강한 상승폭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코 원전 수주의 최대 걸림돌은 또 리스크적인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물론 잘 되면 좋겠죠. 하지만 어떤 부분을 극복을 해야 되냐?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APR 1400에 대한 노형에 대한 이 부분에 이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이 지식재산권 소송이 있죠.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APR 1400에 대한 노형을 수출할 때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법을 따라라. 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이 미국의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본인들이 지식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장하는 바가 이겁니다. 한국 독자 개발에 대한 노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미국의 수출 이 통제 대상으로 한국을 정해놔야 된다. 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미국은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 거니까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해결이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이 체코 원전을 수주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2009년 이후에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어서 15년 만에 두 번째 원전 수출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현재 상황인 만큼 이 국내 일감만으로는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시키기 힘들다.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해외 신규 원전 수주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고 이 부분이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 상승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세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시간이 변하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관련된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현재 상황인 만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내 일감을 확보하기가 좀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이 정부의 정책안을 시행하기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이 지난 정부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지난 정부의 가장 개인적으로 잘못된 점은 바로 탈원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원전 관련주 또 에너지 관련 종목인 한전을 뽑을 수 있겠는데 한전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실적에 계속 고공행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꼭 끌어졌냐면 바로 2016년부터 2018년 그리고 2016년부터 2018년 이 기간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 당시에 문 정부죠. 문 정부가 탈원전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에 대한 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졌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원전은 이 발전 단가가 굉장히 쌉니다. 뭐 다른 신재생 에너지보다 몇 배 더 싼 그런 발전 단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전을 폐쇄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당시에 이 국제 에너지 기구가 아니라 국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 탈원전을 시행을 하면서 당연히 원전 가동률이 줄어들면서 이 가동률이 싼 원전을 당연히 쓰질 않으니까 한전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손해가 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전 가동률을 가져왔는데 이 문정부 때 가동률이 처참합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를 보게 되면 거의 90% 육박을 했죠. 당시 미국과 비교해도 못 꿀리지 않는 상황이었다. 자,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80% 이상은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도 80%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을 시행하면서 모든 악몽이 시작됐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뭐 지난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야당이 승리를 해줬죠. 그래서 이 밸류업 이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도 빠질 뿐더러 이 민주당의 정책안을 보게 되면 원전이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뭐 반도체부터 2차 전지 그리고 AI 관련된 모든 이 전력이 필요한 산업군은 강조를 하면서 원전에 대한 이 강조는 없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어쨌든 산업군을 강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 정부가 밀고 있는 정책안에 대한 의문점도 들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다. 그리고 또 시장 전반적인 동향을 보더라도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를 실시하죠. 2025년부터 실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만큼 증시 자체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이선 선례들을 설명드렸죠. 이 타이완 증시를 봤을 때도 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일본의 증시를 보더라도 주가가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원전 자체도 악영향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도 좋지 못한 그런 흐름세를 보여줄 확률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계속해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원전을 강조를 하지 않고 있고 원전을 배제한 아리백을 또 시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한다는 뜻인데 이 신재생 에너지 쓰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발전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모조리 국민의 또 세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전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들을 통해서 참고하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전력이 필요하다. 자, 이런 관련된 내용인데, 이렇게 전력이 증가하면 원전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물론, 뭐, 최대 수요 전망과 최소 수요 전망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24년부터 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수요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다 AI 때문에 파생된 건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원전을 빠질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아리백을 한다. 원전을 제외하고 아리백을 한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원전도 청정 에너지원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 에너지 장관들이 인정을 했죠. 국제에너지기구 협약에서 원전을 청정 에너지원으로 인정을 해줬고 실제로 팩트 체크도 해보면 이 원전을 가동하고 나서 다시 말하면 이 탈원전을 폐기하고 나서 온실가스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21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었다. 그에 따라서 가동률을 봤을 때는 증가했다. 그래서 원전을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하지만 왜 민주당은 원전을 강조 안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6월 관련된 이야기인데 앞서서 제가 처음에 체코 원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두 가지 의의가 있는데 우선은 이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이 30조 원 규모이고 또 이번에 체코 원전을 수주하게 되면 2009년 이후에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성공에 대한 모습이 가져야되면 이 부분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웨스팅하우스와 이런 관계가 있고 이 관련된 또 프랑스와 입찰 관계가 있는데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 EU 내에서
입지가 굉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왜냐면 EU 전체 이 원전 발전량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략적으로 한 50%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코 같은 경우 프랑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계약 관련된 비즈니스 사항은 결국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방산과 같은 특징으로 원전이 굉장히 싸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기술력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방향성이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이 중요한 이동평균선 구간을 다 이탈을 해준 상황입니다. 이 장기 이평선까지 이탈해주면서 주봉상 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가격대를 형성해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구간이 좀 지지 구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 투자 심리가 많이 잡혀있고 또 매물대가 촘촘한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지지가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 이 전저점 구간을 이 다음 지지 구간으로 잡아줄 수 있겠죠. 자,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언제 상승할 수 있냐?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결국에 정책적인 부분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바이든 트럼프 모두 공통 정책안이 원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 싸움을 하면 할수록 공통 정책안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확률이 높아진다. 서로. 그러면 원전 관련된 기사가 나와주겠죠. 그러면 한전 KPS도 강한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7월 8월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슬슬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스처를 펼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전에 대한 기사가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이 한전 KPS 같은 경우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한전 KPS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